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참사입니다. 선데이 밤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사망자가 무려 59명, 그리고 부상자가 527명입니다. 사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범인이 2만 2천 명이나 모인 컨트리 뮤직 콘서트장에다 대고 호텔 32층에서 자동 소총을 무차별 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스테븐 패덕 64세, 범행 동기가 아직은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6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테러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니고 범인은 오히려 부유한 도박사였고 회계사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엄청난 숫자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범행 현장인 호텔 룸에 20정의 총이 있었고 집에도 또 따로 19정의 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총은 AK-15 자동소총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기관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총기 규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총기 규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의 내용, 그리고 문제점, 또 총기 규제의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선데이 밤 10시경 라스베가스에 있는 맨들레이 베이 리조트 호텔 앞에서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3일째 공연이었었는데 약 2만 2천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범인인 스테븐 패덕, 그의 32층 호텔룸에서 아래층에 대규모 관중들에게 자동 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0시 8분 그가 발사를 시작했는데 삽시간에 59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무려 527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화팀이 공격을 했는데 그의 방에 들어가니까 그는 이미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숨져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크고 작은 총기들만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FBI라든가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시스라든가 이런 국제 테러 조직의 연계 혐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부유한 도박사였고 어카운턴트였었고 호텔에서 지낼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범행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인데 원한도 아니고 불만도 아니고 그냥 테러도 아니고 모방범죄도 아니고 론 wolf도 아니고 정신병력에 의한 범행도 아니고 그럼 뭔가 아직 해답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범인이 처음으로 완전 자동 소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수만 명의 대량 관중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언론들이 병기고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가 수많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등이 특이한 점입니다. 호텔 룸에만 20정의 총기가 발견됐는데 자동소총, 권총, 탄약, 트라이포드, 망원경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슨 프로 암살범이 사용함직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따로 19정의 총기가 발견이 됐는데 각종 자동소총, 권총, 폭탄, 또 수천 발의 총알,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이시스가 그는 Soldier of Islamic State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FBI는 증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가 근년에 허위 주장을 한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닐라 테러라든가 그리고 드골 에어포트 사건도 허위 주장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아주 이색적인 사설을 게재하고 있는데 제목만 있고 숫자만 나열이 되고 그리고 달력이 표시되고 글은 없는 그런 사설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477일 521건의 대량 살상 사건, 그러나 의회는 아무 조치 없어,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2일 올란도 나이트클럽 사건, 49명이 죽었었는데 그 이후에 매달 칼렌더를 그리고 그 안에 대형 총격 사건이 있었던 날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모두 521건의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mass shooting 그러면은 우리는 뭐 대형 총격 사건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1회 사건에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사건을 보통 대형 총격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이 최대의 사상자를 기록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대형 총기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유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의 헌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총기 보유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헌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거리에 약 3억 정의 총이 뿌려져 있습니다. 거의 국민 1인당 한 정꼴의 총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같은 강력한 라비 단체의 정치력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찍히면은 의원들이 살아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큰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 자신이 바로 문제입니다.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 6월에 조사가 나와 있는데 퀘니피악 대학의 조사입니다.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54%, 그리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42%,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분해 보니까 공화당계 시민들 중에서는 27%만이 총기 규제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68%는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 80%, 반대하는 쪽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 총기 보유 권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최근에 신원조회를 강화하지 않은 데 찬성하는 사람이 9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찬성한다 하는 쪽이 87%까지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AR-15, 자동 소총 같은 것의 판매 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NRA의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 총이 있으니까 선한 자의 손에도 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설득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캐시 관리도 쉽고 안전하게 스마트 세이프로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허프 제공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0월 3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일 밤 발생한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제 오후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527명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격범 스티븐 패독은 회계사 출신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은퇴자로 국제 테러 단체와의 접촉이나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숨진 아버지는 FBI의 10대 수배자 명단에 든 적 있는 유명한 은행 강도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포로리코를 방문한 뒤 내일 라스베가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네바다의 허술한 총기 소지 자격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히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백악관은 범행 동기도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 주장한 중력파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한 레이너 바이스, 매사추세츠 공대 명예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바이스 명예교수와 베리베르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 같은 대학 깁손 명예교수 등 3명을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락스타 탐 페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6세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페리는 말리부에 소재한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카고시는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대량 살상 사건에 대한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 당국은 대형 사건 발생 시에 경찰의 수화팀과 소방팀 출동을 비롯해 의료팀의 준비 태세를 확인합니다. 시카고에는 총격 사건이 많아 치료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량 살상 사태 처리에 대한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스코키 나일스놀스 하이스쿨의 풋볼팀 정지가 풀렸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풋볼팀 내 신입생 신고식과 관련한 비위 조사를 벌였으나 확실한 혐의가 없어 정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스코키 교육청과 경찰은 신입생에 대한 폭행 등의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신예 쿼터백 미치 트루비스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잔 왁스 코치는 다음 주에 열리는 바이킹스와의 대전부터 트루비스키를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어스는 시즌 전적 1승 3패의 졸전을 벌여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 내일 수요일은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4도, 목요일도 비 소식 이어집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0도입니다.